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7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한둘 상사이고요. 한둘 상사, 그 다음에 24년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는 법인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랬고요. 자,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3월 10일 날 세명전기로부터 전기 원재료 매입 시 발생한 외상매입금 전액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외상매입금을 조회하여 입력할 거 그랬어요. 그럼 외상매입금 전액을 우리는 찾아보셔야겠죠, 그렇죠? 네, 주식회사 세명전기의 잔액을 조회를 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거래처 원장에 오늘 날짜는 3월 10일이니까 03월 10일 외상 매입금 그냥 엔터 치셔도 그냥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세명전기 찾으셔서 5천만 원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셔서 5천만 원을 확인을 했으니까 03월 10일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3명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4월 6일이고요. 4월 6일 당사는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네, 엄청 중요한 멘트죠. 그래서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설치 비용 3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럼 에어컨은 2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에어컨은 2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설치 비용은 33만 원. 요거는 현금으로 따로 지급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금 내역이 따로 나와 있고 그다음 외상 미수금 대금이 따로 나와 있죠. 대신에 우리가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는 얘기는 우리 무조건 불공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 그래서 에어컨 공급가액은 우리 두 개를 같이 합산해서 쓰셔야 되겠죠. 230만 원 230만 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는 상희 그리고 전자고요.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서 보시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 5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는 비품이 들어왔고요. 설치비는 당연히 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비품이 들어왔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33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우리가 220만 원만큼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0일이고요. 5월 30일 우리는 리스 자산, 리스 운용 계약 만료되어 기계 장치를 인수했대요. 기계 장치를 인수하고 아래에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면세로 우리가 매입을 했다. 인수대금은 1,700이고요. 리스 보증금은 기타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충당하기로 하였고 잔액은 보통 예금 우리가 인수대금이 1,700인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잔액을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계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면세로 매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월 30일 우리 면세 매입 기계 장치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우리 총 1,700만 원짜리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에요? 거래처는 어디 있지요? 네, 라임 파이낸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래처는 라임 파이낸셜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기계 장치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돼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 기타 보증금 우리 2천만 원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8월 20일입니다. 당사 지분을 소유한 세무사랑이 중간 배당을 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 배당금 1,200만 원을 결의한 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네,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그럼 입금받았으니까 우리 보통예금 들어오면 될까요? 네, 8월 20일 날 08월 20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1,2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 배당 받았나요? 그럼 뭐라고 해요?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표 입력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부속 서류 작성인데 2기 확정 신고 기한입니다. 2기 확정 신고 기한에 재활용 폐자원 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활용 폐자원은 재활용 폐자원 위에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무시하기로 한다. 재활용 폐자원 세 공제를 받기 위한 공급자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확정 신고 기한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은 1억 3,500만 원이다. 예정 신고 2기 예정 신고 기간 관련 매입세액은 없다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은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재활용 폐자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폐유, 트럭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트럭은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럭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꼬꼬치킨에서 폐유를 했는데 여기서는 증빙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서식 작성에서는 위에 기본 내용 작성에서는 생략하시되 밑에 정산을 할 때 우리는 확정 신고 기한이니까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합니다. 이 정산에서 세금 계산서 매입액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확정이니까 날짜는 10월에서 12월까지. 네, 보면서 그냥 천천히 입력할게요. F2 눌러서 김정민 있죠? 네, 김정민 영수증이고요. 기타 재활용이고 품명은 폐유. 수량은 그냥 하나 입력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득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103분의 3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취득 일자는 2024년 10월 10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김정민의 폐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F2 눌러서 이수진 마찬가지 영수증이고 기타 재활용 한 건의 폐유 수량 하나 취득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103분의 3 똑같이 2024년 11월 10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위에다가 쓰는 것들은 우리가 영수증에 대한 거래들을 위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계산서랑 영수증.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위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아래에 정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정분 매출액은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 문제상에서 확정분 매출액 1억 3,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단기 매입액에 세금 계산서 매입분이 6천만 원이 있었죠. 여기다가 6천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영수증 매입은 5천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예정신고분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부속서류 작성하시고 나면 반드시 저장이라는 버튼 눌러 주셔야지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위에다가 쓰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연표 등 자, 2기 예정 신고기한이에요. 그렇죠? 2기 예정 신고기한이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에서는 입력 제외 요건들이 조금 있죠. 그렇죠? 불공사유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 역외군송, 전세버스 제외지만 역외군송 혹은 입장료,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4,800만 원 미만인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면세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입세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볼게요. 현금 영수증 됐고요.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서 승합차에 엔진 오일 교환을 했으니까 문제는 개인 신용카드는 우리가 신용이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하나식당은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간이가세자이지만 4,800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세 것만 우리가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이게 예정이니까 07월에서 09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하나씩 볼게요. 07월 22일 구분은 현금 영수죠. 공급자는 F2 눌러서 아트 문구, 카드 아니니까 공급가액 55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표이사 개인 카드를 썼고요. 08월 10일 날, 그래서 여기서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사업용이 아니고 신용카드. F2 현대자동차. 카드 회원 번호는 F2 눌러주시면 대표자 개인 카드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대표자 개인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3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간이가세자이지만 08월 31일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처는 하나식당. F2 눌러주시면 신한카드 법인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법인카드 국민카드래요. 국민카드. 여기에 우리 문제에 여기 보시면 법인은 국민카드. 이해가 되셨죠? 5678 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금액은 22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세무 2급에서 너무 많이 열심히 하던 문제들이니까. 자, 그 다음은 전자신고, 부가세 관련 서류고요. 여기서는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비밀번호 123456778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자신고로 그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고 우리 1기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 03월이고요. 마감된 회사가 없대요. 죄송해요. 자, 신고서는 작성되어 있다. 우리 여기 문제에서 신고서를 마감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네. 자, 마감하여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는 전자신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01월서부터 03월까지 네, 이렇게 저장된 내용에 그냥 그럼 그대로, 왜냐하면 저장된 데이터 활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마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감. 그래서 마감 해주시면 마감이라고 하는 게 떴죠. 네, 이렇게 마감이 뜨고 나면 이제 빠져나가시면 되겠고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둘 상사에 3건이 나오게 되고 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해주시면 되겠고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의 메인 페이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자, 우리 여기에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제일 밑에 오늘 날짜에 ENC 파일 찾으셔서 열기,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형식 검증하기 1, 2, 3, 4, 5, 6, 7, 8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해서 제출하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닫기 눌러주시면 전자신고가 마무리가 되셨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결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첫 번째 우리 단기 투자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했고요. 단기 매매 증권. 자, 처음에 주당 100주를 취득을 했고 중간에 55주를 처분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에 결산일 날 우리가 필요한 건 얘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건 얘고. 그런데 결산일에 우리 남아 있는 주식 수가 몇 주죠? 45주만 남아 있죠. 그렇죠? 45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주당 10,000원씩에 취득을 했고요. 얘가 12,000원이 됐으니까 결국 여기에 우리 곱하기 2,000원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90,000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반 전표에 우리는
며칠이에요? 12월 31일 날 우리 차변에 평가 이익이 생겼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9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9만 원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기계장치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인데 국고보조금이 있는 감가상각 하실 때는 그냥 간단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액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차변에 가서 우리는 감가상각비가 생기겠죠. 이 감가상각비는 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차변의 국고보조금 얘는 말 그대로 국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기계장치 전체 총액이고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음이니까 그냥 5년으로 나누면 400만 원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 원인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 원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이니까 절반이 내 돈이죠. 그럼 200만 원은 내 돈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또 2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 항상 감가상각비는 내 돈만큼만, 내 돈의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생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가상각을 하실 때 자, 올려놓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감가상각비 대신에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니까 518번 감가상각비가 200. 그리고 차변에 국고보조금 200번대 쓰셔야겠죠. 그렇죠? 200번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07번이 400만 원이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국고보조금 들어갔을 때 감가상각비는 누구 돈? 내 돈.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국고. 그리고 전체 총액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이네요. 그렇죠? 재고자산인데 제품에는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보낸 후 적송품,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 1200만 원이 제외되어 있으니까 이 1200만 원을 제품에다가 플러스 해주셔야죠. 그렇죠? 제품에다가 플러스 1200만 원.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대로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엔터. 자, 첫 번째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서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700. 자, 그 다음에 제공품. 네, 화면 내리셔서 제공품 1000만 원. 그리고 제품은 250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반드시. 아직 안 끝났나 봐요. 네, 죄송해요. 네. 법인세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법인세는 무조건 계산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2억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9%. 9%. 그래서 무조건 1,800만 원이 우리가 법인세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억 원을 초과한 금액. 그럼 여기에 3억 5,540만 원이라 했으니까 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은 1억 5,540만 원. 얘네들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예요? 19%. 2,952만 6천 원만큼이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둘을 더해야지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이제 1,800만 원 위에 있었던 1,800만 원을 더할게요. 그러면 4,752만 6천 원만큼이 나오게 돼요. 이게 법인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다시 곱하기 1.1을 해주셔야죠. 왜? 지방소득세를 포함시켜야지 되니까.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니까 법인세 계산하신 다음에 곱하기 1.1. 그러면 우리는 5,227만 8,600원만큼이 요만큼이 우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
총액은 5,227만 8,6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선납세금을 또 빼주셔야죠. 그쵸? 선납세금 얼마가? 2,653만 7천원만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2,574만 1,600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금액만큼을 우리는 어디다가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결산자료 입력에서 제일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우리 여기에 선납세금 있죠. 그래서 선납세금은 그대로 옆에다가 복사. 그만큼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선납세금은 그대로 옆으로 복사. 그래서 2,653만 7천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추가 계상액에다가 우리가 아까 계산한 2,574만 1,600원만큼을 넣어주시게 되면 결론은 여기 위에 있는 법인세 비용이 총 5,227만 8,600원만큼이 법인세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 법인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전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 번 추가하셔도 상관없으시니까 제가 아까 전표 추가를 눌러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산 문제를 모두 맞춰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인적 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자료 입력 메뉴를 작성하시오. 귀속월은 10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연월은 11월 5일입니다. 이해 되셨죠? 자, 김태민 서부터 보면 학원 소속 강사고 그래서 강의료, 그 다음에 소준섭 학원 소속 강사의 강의료, 이렇게 돼서 본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사업소득이 맞죠. 그런데 박지원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라 그랬으니까 이 일시 우발적인 소득을 우리는 뭐라 하죠?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 입력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박지원 자체는 입력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항상 제시되어 있는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인 지급액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몇 프로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죠. 그렇죠? 이건 지방세 포함했을 때 3.3%. 그러면 결국 차인 지급액은 96.7%란 뜻이에요. 96.7%. 그러면 우리는 이 차인 지급액에서 나누기 96.7%. 그럼 96.7%는 0.967이니까 우리 나누기 0.967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38만 4,500원에서 나누기 0.967 해주시게 되면 이 김태민은 원래 350만 원이 총 지급액이었던 거고요. 350만 원이. 자, 그러면 이제 소준섭이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406만 1,400원에서 나누기 0.967 해주시게 되면 420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3.3%를 알아두신 다음에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지 되는 게 조금 숙제였었던 것 같아요. 실수로 박지원까지 입력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기타 소득자료 입력했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문제상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면 사업소득자 등록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자 등록. 그러면 첫 번째 코드번호 201번 김태민. 네, 김태민의 소득구분은 학원 강사 있나요? 학원 강사. 네, 학원 강사 내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번호 8402191879 526 네, 해주시면 되겠고, 사업자 등록번호랑 다른 것들은 없으니까 기타는 따로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202번
소준섭, 네, 마찬가지 학원 강사, 네, 해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외국인, 국적 일본, 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외국인 등록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00-719-5879-869 네, 이렇게 외국인 등록번호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이제 사업 소득 자료 입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소득 자료 입력을 하실 때는 아까 우리 귀속 연월은 10월이고 지급 연월은 11월 5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급 연월은 11월 05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김태민 불러오시고 귀속 연월은 2024년 10월이고 지급은 11월 5일입니다. 그럼 지급액 입력하실 때 우리는 350만 원 그러면 3% 해서 우리 차인 지급액이 338만 4,500원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러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2 눌러서 소준섭 불러오시고 2024년 10월이고 그 다음 이 친구는 4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406만 1,400원 이렇게 맞는지 확인.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여기서 하나부터 내려가 볼게요. 자, 영업부 근로자 김혜리 과장이 퇴사를 했어요. 네, 퇴사를 했고 중도퇴사 개인사정 자발적 퇴사라고 했고요. 자발적 퇴직이라고 했고 김혜리 과장의 8월 귀속 급여자료 입력하고 8월 귀속 급여자료 입력 해주시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 해달라 했어요. 이해되셨죠? 자, 급여에 급여 있고 상여 있고 비과세 그 다음에 4대 보험 나와 있고요.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다음 달 15일이란 얘기는 그러면 언제예요? 8월에 우리 퇴사했으니까 9월 15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9월 15일이 지급일이 됩니다. 정산 후에 반영하기로 한다. 4세 자녀를 양육 그래서 육아수당 비과세라고 주어졌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부로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 퇴직금은 1,300만 원이라 그랬고요. 퇴직금 1,300만 원. 지급일은 9월 15일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현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 지급한 건 300만 원만큼만 현금 지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귀속 시기는 8월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김혜리 원래 퇴사는 사원 등록에 먼저 가셔서 김혜리 사원의 퇴사일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 가셔서 급여 자료 입력에 우리는 수당 공제 등록 그래서 기본급 상여 직책 없으니까 부 그다음 월차도 부 식대도 부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야간 근로 없으니까 부 그다음에 비과세에 V 우리 출산 보유 수당 20만 원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확인. 자, 귀속 연월은 아까 8월에 급여를 지급을 하는 거고 지급은 09월 15일 날 한다라고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기본급 위에 있는 거 그대로 340만 원. 자, 상여금 80만 원, 자가운전 20만 원, 육아수당 20만 원. 국민연금 15만 3천 원, 건강보험료 12만 8,930원. 16,690원, 33,600원. 그리고 여기서 퇴직 소득세로 넘어가게 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문제 읽을 때 문제에서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급여 반영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로 42만 5,440원이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해야 하나요? 급여 자료 입력을 했고 퇴직소득 자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셔서 지급 연월은 몇 월이에요? 09월에 지급을 했고요. 근로자 그리고 F2 눌러서 히메리 불러오시면 됩니다. 퇴직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귀속 연월은 8월입니다. 08월 귀속 연월 우리 8월로 그 다음에 영수일자는 2024년 언제요? 09월 15일로 변경해 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영수일자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발적 퇴사고요. 기산이라고 입사일은 건드린 게 아니고 퇴사일 등록돼 있고 지급일이 2024년 09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과세 퇴직급여 전체 총액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럼 이만큼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연금 계좌에서 우리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연금 계좌 취급자, 연금 계좌 취급자의 미래 투자증권 시고 208-8106-731 계좌번호 291-132-716-377 해주시면 되겠고 입금일은 2024년 09월 15일이 되겠고 계좌 입금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연 퇴직세, 퇴직소득세 그러니까 얘는 연금에서 차감을 하면서 나올 거고 지금 우리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25,840원만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퇴직소득 자료에 대한 입력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및 마감하고 그 다음에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불러오셔서 6월 말 지급, 6월 귀속이고 6월 말 지급으로 우리가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한 사람은 퇴직소득자, 퇴직자 2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이번에는 무슨 소득? 사업소득. 자, 그 다음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월 미환급세액까지.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가셔서 06월이라 그랬나요? 06월 귀속이고 6월에 지급이고. 자, 그러면 깨끗한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퇴직소득. 퇴직소득 인원이 2명. 그 외에다 쓰는 거예요. 연금 계좌가 아니니까 2명이고 총 지급액은 53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소득세는 82,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러면 매월 징수에다가 사업소득 매월 징수에다가 우리 한 명 강사료 800만 원 소득세는 24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화면 아래쪽에다가 전월 미환급세액 얼마예요? 만 원. 그래서 마지막에 전월 미환급세액 만 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을 다 끝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감해서 마감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빨강 색깔로 마감이다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전자신고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잠시만요. 우리 전자신고 할 때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입력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신경 쓰실 거는 따로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자신고 들어가시는데 전자신고 위에 거는 부가세예요. 원천세에 있는 거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세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급기간이 06월부터 06월까지 그러면 이렇게 한둘에 6월분이 나오게 되고요. 제작 비밀번호 123456778 123456778 뭐 확인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홈택스 바로 가기 들어가셔서 홈택스 바로 가기 국세청 홈택스 열렸나요? 네, 여기 뒤에 열려있네요. 열려있고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화면 제일 밑에 오늘 날짜의 파일 열기 하시고 형식검증 123456778 확인 결과 확인 내용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하기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고 닫기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재무하고 부가세하고 원가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사랑상회고요. 자, 이제 법인 조정을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조정 서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하셔야지 되는 것 중에, 자, 우리 프로그램에 지금 한돌 상사로 우리가 문제 풀었으니까 따당 눌러서 사랑상회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해 주시고 법인 조정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이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딱 하나예요. 그냥 9월 30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래서 우리가 9월 30일 이전에 우리가 신고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인정이 되고 9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변경을 한 부분은 변경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신고 방법 변경이 안 되는 경우에, 안 됐을 때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제품이 있고 신고 방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6년 1월 5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제품, 원재료, 제공품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 우리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4년 9월 15일에, 그러니까 9월 30일 이전이죠. 9월 15일에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면 제품 A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한, 이거는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공품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공품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신고 방법이 총평균법 맞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해서는 10월 25일에 평가 방법을 후입 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는데 변경 신고 됐다 안 됐다? 이건 안 된 것이다. 변경 신고가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총평균법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더라.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선입선출법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평가 방법을 총평균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잘못했네요. 그렇죠? 총평균법을 총평균법으로 했으니까 얘는 정상적인 게 맞고요. 원재료도 총평균법인데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장부가는 그대로 장부가를 입력하는 난이 있으니까 장부가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 방법과 신고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회사는 변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해놔도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는 제품. 그래서 신고일은 제품 A는 언제 신고했죠? 제품 A는 2024년 09월 15일 날 신고를 했어요. 신고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입니다. 아이고,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한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적부 여부에 부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공품. 제공품은 우리 언제 했었죠? 2016년 1월 5일에 2016년 01월 05일 날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럼 맞게 정상적으로 평가가 됐고, 원재료는 평가 방법을 변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16년 01월 05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되어 있고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부 여부에 틀렸다. 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드 번호 404번인가요? 404번이래. 150 제품. 그래서 제품의 품명은 우리 제품 A가 될까요? 네, 뭐 제품 A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창을 옆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 줄이자. 네, 자, 그러면 수량은 총 2만 개. 그 다음에 회사 장부는 3,000원씩. 우리 여기 있는 게 장부상 평가액 있죠. 그래서 3,000원씩. 그 다음에 세법상 신고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2,200원으로 되어 있고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2,200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2,200원 써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공품 뭐 그래서 수량은 총 2만 개. 그 다음에 단가는 1,500원. 얘는 신고 방법하고 얘는 조정이 필요 없으니까 적부가 맞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자, 그 다음은 원재료 153번 원재료에 대해서 수량은 25,000개. 그 다음에 단가는 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에요. 그러면 총평균법은 1,000원이고 맞죠? 우리 여기 총평균법의 단가는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잘못 신고했을 때 선입선출법은 1,100원입니다. 그래서 1,100원에 우리 세법상 신고 방법 이해를 안 썼네. 세법상 신고 방법 1,500원. 동일하죠? 죄송해요. 세법상 신고 방법은 우리가 신고되어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단가를 써주셔야지 되고 조정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제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정 등록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평가증에 두 개가 합산이 돼서 나오니까 따로따로 써주셔야지 됩니다. 위에는 제품 평가 F4 누르셔서 제품 재고자산 평가증 유보 처분할 건데 금액은 1,600만 원. 유보 발생.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우리가 명칭 쓸 때 뭐라고 쓰면 돼요? 제품 평가증. 제품 평가증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뭐 이거는 상관은 없으세요. 유보 발생 쓰시면 되는 거니까 뭐 F4 누르셔서 여기 제품 평가증, 원재료 평가증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재료에 대해서 3,0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종료 처자 해주시면 네, 우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은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성급비용 명세서 세무조정을 하라 그랬고요. 각 건별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성급비용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무조건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는 선급비용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우리 첫 번째 성급 보험료가 되겠죠, 그렇죠? 거래 내용은 뭐 공장, 화재, 보험, 거래처는 F2 눌러서 KC 2024년 02월 16일서부터 2025년 02월 16일까지고 총 지급액은 137만 4천원. 회사 계상액은 11만 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그래서 또 성급보험료, 자동차 보험. 네. 손해보험, DG 손해보험 2024년 05월 27일, 2025년 05월 27일. 금액은 79만 8,420원.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은 따로 없죠. 전에 보험료로 처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선급보험료 보증서 보험 해주시고 F2 서울보증보험 기간은 2024년 10월 11일서부터 2027년 10월 10일까지 총 금액은 78,040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장부상 성급 비용 미계상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기초 잔액 기초 금액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당 보험 기간은 24년에 모두 경과했습니다. 모두 경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정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성급비용 조정 명세서에서 성급비용 명세서에서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세 개를 건 바이 건으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세 개를 그러면 이렇게 놓을까요? 네. 첫 번째 공장 화재 보험. 그래서 금액은 얼마예요? 65,961원만큼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우리 금액은 32만 676원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증서 보험 해서 72,195원을 선택을 해주시고 유보 발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금액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전기분 자족표에 기초 잔액이 있으니까 이 기초 잔액은 그대로 이쪽에 전기분 상급 비용 혹은 성급보험료 32만 4,165원만큼을 유보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성급비용 그냥 그대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글자는 크게 의미는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게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공장 화재보험료도 그냥 F4 눌러서 성급비용 과소계상 네, 그냥 이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셔도 되는데 세 개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해 주신 거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저장해야 돼요. 저장 반드시 저장하고 빠져나가셔야지 되겠고, 자, 우리 그 다음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기계장치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미상각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당사는 인건비 절감 및 시스템 자동화 구축을 위하여 기계장치 201번으로 과자 분류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23년 11월 11일 날 취득을 했고요. 23년 12월 1일에 사용을 개시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3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말 현재 자족표 전기말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전기말은 무조건 우리 기말만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감가상각 자산 대상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계장치에 대한 지출액 자본적 지출 성격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본적 지출 성격이니까 자본적 지출 성격인데 얘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즉시상각에 해당하겠죠. 즉시상각에 우리가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5년 적용하고요. 네,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우리 입력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에 기계장치 자산 코드명은 201번 과자 분류기 취득연월은 2023년 11월 11일 날 취득을 했고요. 기초가액은 3억 원입니다. 그렇죠? 네, 기초가액은 3억 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2,25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분 해서 1,473만 5천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자족표가 위에 있었으니까 전기분 자족표에 있는 전기말 부인 누계 1,127만 5천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단기상각비 계상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단기상각비가 여기에서 우리 금액된
계산된 금액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단기의 상각비 1억 3,530만 원입니다.를 수정하셔서 꼭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 우리 메인 화면에서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계산. 그래서 나오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창 닫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상각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도 우리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과자 분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상각 부인액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조정 등록 해주셔야지 됩니다. 조정 등록. 그러면 여기서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니까, 그래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해주시고 1,317만 4,545 유보 발생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 ESC 빠져나가셔서 그 다음에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셔서 합계표도 마찬가지 불러오기. 그러면 그대로 불러오시고 여기서 저장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감가상각비 기본적으로만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천천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고요. 자, 단기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적요와 기부처 입력은 무시하고 단기 기부금이 아닌 경우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하지 않는다. 네. 원래는 뭐 그냥 기타로 따로 빼도 상관없을 건데 얘를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단기분이 아닌 것은 빼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분이 아닌 게 이 어음 기부금 만기일이 이만큼 있는 거 조정은 해야 돼요. 조정은 하셔야지 되는데 입력은 하지 않고 조정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력은 필요 없고 얘는 입력 자체는 하지 않는다. 입력 자체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국립대학 기부금이니까 특례기부금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네, 특례기부금에 해당하고 향후에 대표이사가 속한 지역의 향후에 이거는 기타 안 되죠, 그렇죠? 기부금으로 인정을 못 받고 태풍은 우리가 특례기부금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부금 한도 계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3년도에 발생한 2월 결손금 잔액은 2천만 원이 있고요. 기부금 반영하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차감 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이고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 자료만을 가지고 할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기타 기부금,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얘도 기타 기부금이에요. 단기의 기부금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기부금이 아닌 거. 그럼 얘네들 둘은 우리가 송금불산입 처리할 거기 때문에 350만 원만큼은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에서 이만큼 늘려놓고 이 3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350만 원을 더 더해 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송금불산입이 입금 산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3,350만 원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우리 기부금 목록이 나오게 돼요. 목록이 나오고, 네, 첫 번째 국립대학병원은 특례기부금, 그 다음에 대표이사 향후에는 제가 그 밖에 기타 기부금이라 했고요. 태풍은 우리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고 종교단체 어음기부금은 우리가 삭제하라 그랬죠. 그래서 F5 눌러서 현재 라인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기타 기부금에 해당하는 50만 원하고 아까 어음 기부금 300만 원하고 두 개는 조정 등록에 들어가셔서 조정 등록에 일단 우리 향후회 기부금 50만 원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음 기부금은 3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내년에 지급할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확정해야 되니까 우리 창을 조금 줄일게요. 창을 줄이고, 자, 우리 소득금액 확정해야 되니까 여기 당기순이익서부터 여기는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당기순이익 2억 5천만 원, 입금산입은 3,350만 원, 송금산입 1,800만 원.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따로 전기분 2월 된 게 없으니까 기부금 조정까지는 그냥 일단 넘어가셔서 숫자 들어와 있는지만 확인만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기부금은 일단 우리가 제일 신경 써주셔야지 되는 게 여기 입금 산입이에요. 입금 산입. 이 입금 산입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정에 필요한 거 여기 있는 50만 원과 50만 원이 조정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300만 원이 또 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둘은 기타 기부금에 속하는 걸 우리 350만 원만큼을 반드시 여기다가 플러스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나와 있고 법인세 나와 있고 법인세 여기에 나와 있고 근데 법인세 여기서 조정됐죠. 우리가 필요한 건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의 합계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의 합계가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산입액 이건 뭐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최저 한세 대상이라 그랬죠. 네, 얘가 여러분들이 최저 한세에서 조정해 주셔야지 되는 거. 그래서 최저 한세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 가산세는 가산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 예납, 선납세금,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한 거 38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납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 기부금까지를 입력을 우리가 4번에 최저 한세를 하기 전에 여기 기부금까지 입력이 다 끝나시면 반드시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저 한세 조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세 과세 표준을 일단 저장을 해 주셔야지만 최저 한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기순이익은 6억 원이고요. 6억 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내용은 필요 없고 합계 금액만 2억 4,300만 원, 송금은 500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2월액은 800만 원. 여기까지를 입력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자, 그리고 잠시 창을 내려놓고 이제 최저 한세 조정 명세서에 들어갈 거예요. 최저 한세 조정 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일단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저장한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대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9,150만 원입니다. 라 그랬으니까 세액공제에다가 9,150만 원을 넣어주시면 최저한세 조정값 나오고 우리는 조정 후 세액 8,200만 원만큼만 그래서 여기 있는 8,200만 원이 여러분들이 법인세 과세 표준에 감면세액의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8,200만 원이요? 네, 8,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이제 순서대로 그냥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저한세 당연히 저장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가산세 85만 원. 자, 그 다음에 중간 예납액 2,100만 원. 그리고 원천 납부세액이 380만 원.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분납할 세액 가면 여기에 금액이 나온다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분납할 세액은 1,735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차감 납부세액은 1,820만 원까지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장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는데, 네,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차근차근 풀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하게 막 안 풀으셨으면 좋겠고 천천히 하나씩 조금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 합격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